오늘 이야기는 한 통의 전화로 시작됩니다. 은퇴한 뒤 남편과 저는 소박한 일상을 사랑했습니다. 시장에서 장바구니를 함께 들고 천천히 걸으며 저녁이면 국 한 그릇에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 삶. 이만하면 됐다. 그렇게 생각하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이 제겐 행복이었습니다. 어느 밤 벨소리 하나가 제 삶을 흔들었습니다. 딸에게서 걸려온 전화, 울먹이는 목소리, 그리고 도와달라는 한마디. 그날은 비가 오던 밤이었습니다. 빗방울이 처마 끝에 매달려 떨어지던 10시. 휴대폰 화면에 뜬 딸의 이름이 이상하게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늘 밝던 아이였는데 이날은 숨이 가빴습니다. 짧은 대화 끝에 딸은 내일 얘기하자라는 말만 남기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시계바늘이 하루를 찢으며 넘어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다음 날 딸은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문자 한 통이 왔습니다. 계좌번호와 함께 조금만 도와달라는 말이었습니다. 금액은 애매했습니다. 불가능한 액수는 아니지만 쉽게 내어주기에도 선뜻 내키지 않는 정도. 남편은 망설였고 저 역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결국 우리는 평생을 지켜온 통장에서 처음으로 돈을 꺼냈습니다. 이번 한 번만이라는 다짐과 함께 말이죠. 그날 이후 집안의 공기는 달라졌습니다. 밥상에 마주 앉아도 시선은 음식이 아니라 식탁 위에 놓인 통장에 머물렀습니다. 숫자는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그 안에 깃들었던 평온은 이미 조금씩 금이 가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딸은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는 잘 받지 않았고 연락은 늘 늦게 돌아왔습니다. 만나자고 해도 바쁘다며 피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불안과 의심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혹시 뉴스에서 보던 보이스피싱은 아닐까? 정말 내가 들은 목소리가 내 딸이 맞는 걸까? 남편은 괜찮을 거라며 저를 달랬지만 제 안의 의심은 커져만 갔습니다. 휴대폰에 뜨는 딸이라는 이름조차 낯설게 느껴질 만큼이었습니다. 얼마 뒤 어렵게 약속을 잡고 딸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내 앞에 서 있는 건 분명 제 딸이었습니다. 보이스피싱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안도감과 함께 또 다른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야윈 얼굴, 불안해 보이는 눈빛. 큰일이 닥쳤음을 직감했습니다. 딸은 한참을 머뭇거리다 고백했습니다. 직장에서 만난 사람의 권유로 시작한 투자. 금방 불어난다는 말에 혹했지만 그것은 덫이었습니다. 눈덩이처럼 불어난 빚. 감당할 수 없는 이자. 눈물만 흘리는 딸을 보며 저는 차라리 보이스피싱이었더라면 나았을까 싶었습니다. 현실은 훨씬 더 참담했으니까요. 그날 이후에도 딸은 집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찾아오면 잠깐 앉았다 금세 떠났고 연락은 대부분 문자뿐이었습니다. 메시지 속 말은 늘 같았습니다. 엄마,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야. 하지만 마지막은 오지 않았습니다. 금액은 점점 커졌고 횟수는 잦아졌습니다. 남편은 매번 말없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불 꺼진 거실에 홀로 앉아 오래된 통장을 가만히 끌어안고 매일 밤을 괴롭게 보냈습니다. 통장 속에는 단순한 숫자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제 청춘, 남편의 땀, 장바구니를 움켜쥐고 몇십 원을 아끼던 날들. 우리의 지난 세월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손끝이 송금 버튼 위에 머물렀습니다. 누르면 딸이 숨을 돌릴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 노후가 송두리째 무너질 것이 분명했습니다. 주지 않으면 엄마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주면 제 남은 생이 송두리째 흔들릴 게 뻔했습니다. 결국 송금 버튼에서 손을 떼었습니다. 노후를 지키기로 마음먹은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숨이 막히고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며칠을 더 고민한 끝에 저는 딸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힘겹게 말했습니다. 내가 힘든 건 알지만 이 돈은 아빠와 엄마의 마지막 숨이다. 딸은 창백한 얼굴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눈물을 보면서도 저는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저는 끝내 딸에게 돈을 주지 않았습니다. 마음을 찢는 선택이었지만 마음을 굳게 먹기로 했습니다. 그날 이후 딸은 점점 제 곁에서 멀어져 갔습니다. 전화를 걸면 받지 않았고 문자를 보내면 짧은 답장이 겨우 돌아왔습니다. 예전엔 하루에도 몇 번씩 안부를 묻던 아이였는데 이제는 휴대폰 화면에 딸의 이름이 남이 된 듯 낯설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 가슴 한구석에서 속삭였습니다. 돈을 줬어야 했던 걸까? 저는 밤마다 거실에 앉아서 깊은 한숨을 쉬는 게 일상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말없이 담배만 피웠습니다. 매일 밤 우리는 서로에게 묻지 못한 질문을 삼켰습니다. 우리가 잘못한 걸까? 정말 그게 옳은 선택이었을까? 숫자가 남아있는 통장보다 더 무겁게 딸의 눈물 자국이 제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딸은 점점 더 낯선 모습이 되어갔습니다. 예쁘고 해맑던 미소가 사라지고 눈빛은 늘 날카롭게 깎여 있었습니다. 만나면 피곤하다며 한숨을 쉬었고 말엔 짜증이 묻어나기 일쑤였습니다. 어느 날은 마트 앞에서 우연히 딸을 보았습니다. 술 기운이 배어있는 딸의 손에는 술이 담긴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딸은 저를 보고는 아무 말 없이 돌아서 지나쳤습니다. 순간 제 심장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가 알던 딸이 맞는지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저는 밤마다 다투다 지쳐 서로를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무너져가는 아이와 지켜내야 하는 노후 사이에서 끝없는 줄다리기만 이어졌고 우리 부부의 대화는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휴대폰에 한 줄의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엄마, 나 무서워.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손끝이 얼어붙고 눈앞이 아득해졌습니다. 머릿속엔 끔찍한 생각이 스쳤습니다. 숨이 막혀 소리를 내지 못한 채 저는 곧장 딸에게 달려갔습니다. 문을 두드리며 애원했고 한참 뒤 열린 문틈 사이로 야위고 초라한 딸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두 눈은 눈물로 붉게 충혈돼 있었지만 다행히 딸은 살아 있었습니다. 그제야 비로소 제 심장도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딸은 울면서 고백했습니다. 끝없이 불어난 빚, 감당할 수 없는 이자, 그리고 자신을 옥죄는 두려움. 그 모든 게 무섭다는 한마디로 쏟아져 나왔던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 있던 단단한 벽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국 통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딸은 조금씩 안정을 되찾아갔습니다. 빚은 정리됐고 흐트러진 일상은 서서히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예전처럼 웃진 않았지만 딸의 눈빛에서 다시 삶을 이어가려는 의지가 보였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제겐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부부의 노후는 송두리째 흔들렸습니다. 빈 통장을 바라보며 남편과 저는 결심했습니다. 다시 일을 시작하자고. 남편은 아파트 경비 일을 시작했고, 저는 마트 계산대에 서기 시작했습니다. 퇴직 이후엔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었지만, 몸은 힘들어도 마음만은 조금씩 단단해졌습니다. 우리는 다시 처음처럼 돈을 모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불안은 늘 그림자처럼 따라다닙니다. 언제 또 무너질지 모른다는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안정을 찾아가는 딸의 모습을 바라볼 때면 그 불안조차 희미해집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 결국 우리는 아이를 선택했습니다. 우리의 노후가 조금 흔들려도 딸이 다시 설 수 있다면 그걸로 족하다고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그리고 매일 기도합니다. 언젠가 우리 딸이 다시 웃으며 말하길. 엄마, 이제 괜찮아. 그날을 기다리며 저는 오늘도 일터로 향합니다. 이야기가 마음을 울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생각과 이야기도 댓글로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